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부동산 꿈부입니다. 양도소득세 월간질이 지난 시간 이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양도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이 96년 4월에 A주택을 취득하고 21년 1월 1일에 이 개정 규정이 시행됐죠. 21년 3월에 이 B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에 21년 12월에 이 분양권을 양도하였고요. 22년 3월에 A주택을 양도 예정입니다. 이 기준을 2021년 1월 1일로 봐야 하고요. 이 분양권도 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제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월 1일 현재 A주택과 B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2주택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양권을 양도한 후에 A주택을 2년 이상 거주 보유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A주택을 2022년 3월에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이 해석 사례 1번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해석 사례 2번도 읽어보시면 되고, 해석 사례 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시적 2주택과 하나의 분양권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시적 2주택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이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게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기준일은 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시고요. 이 2014년 4월에 A주택을 취득하였고 2018년 12월에 B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B주택을 취득한 순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비조정 지역이라면, 둘 중에 하나만 비조정 지역이라면 B주택을 취득한 후에 3년 이내에만 A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21년 1월 1일이 지난 21년 4월에 이 C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C분양권을 취득하는 순간 이분은 다주택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분양권을 바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하는 순간 A주택의 이 양도 기산일은 C분양권의 양도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겠죠. 배우자에게 이 분양권 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기간은 이 배우자에게 이제 분양권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그 증여를 할 시에는 6억까지는 이제 증여세 비과세를 받습니다. 이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조정 대상 지역에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김성실 씨는 동일 지역에 소재하는 B아파트의 분양 계약을 2017년 8월에 체결하였고요.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 3년 안에만 그 기존 A주택을 매도하면 되죠. 20년 4월에 이 B아파트 분양권의 지분 일부 50%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B아파트의 명의를 부부 공동 명의로 하게 된 것이죠. 이 김성실 씨는 B아파트 취득 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이랬을 때 이 B아파트의 분양 계약을 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이었는데 이 B아파트의 분양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인가요? 아니면 1년인가요?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A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B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2018년 9.13 이전에 이미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포함하는 권리를 매매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을 시에는 증빙서류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이니까 이 3년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이 분양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3년을 적용합니다.
기준은 이 배우자의 부부간은 같은 세대이고요. 같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년을 인정해 줍니다. 이 해석 사례 1, 2, 3번이 있는데요.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대부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2주택 보유 허용 기간을 이제 3년을 적용을 해준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물론 2018년 9.13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3년입니다. 2번도 이제 같은 내용이고요. 이 해석 3번에 보면 이 분양계약을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지분 중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2년만 보유하면 되지 이 거주 요건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7번은 2017년 이제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년 8월 3일 이후 준공한 경우 거주 요건이 적용하는지 A주택을 취득해서 살고 있다가 이 멸실 후 다시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에 이 준공이 되어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질문은 노후주택을 취득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이 없었는데 해당 주택이 이제 재건축돼서 준공된 때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붙은 거죠. 그러면 이분은 거주 요건이 적용이 되나요? 물은 건데요. 이 2017년 8월 3일 이후부터 이 2년 이상 이제 거주 요건이 적용이 됐긴 하였지만 이분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을 그대로 재건축해서 입주하였기 때문에 이분은 매매 시에 1세대 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유만 2년 이상 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해석 사례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요. 2017년 8월 2일 이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해석 사례고요. 두 번째도 8월 2일 이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8월 3일 이후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 여기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해석 사례 3번을 잠깐 살펴보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 신고를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기존의 주택을 멸실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이전에 그 새로이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주 2년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판정 흐름도인데 이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기준은 이거죠.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조정 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일 때는 2018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따라서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으면 거주 요건이 필요가 없고요. 8월 2일 이후부터 취득했으면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데 혹시나 이제 매매 계약을 8월 2일 이전에 먼저 했을 수도 있겠죠. 이 먼저 한 것이 증명이 되면 보유만 하면 되고 거주 요건은 필요 없고요. 만약에 증명이 안 됐을 시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 및 그 보유기간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 8번째 2017년 8월 2일 대책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세대 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적용하는지 2017년 8월 2일 이전에는 보유만 하였으면 됐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도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제 거주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계약 지급 현재 이 무주택 세대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2년 이상 거주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2017년 8월 3일 이전에 계약을 한 경우에 그 보유만 2년 하면 되는데 대신에 이 계약을 했을 당시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그래야 거주 요건이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해석 사례 첫 번째, 두 번째,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세 번째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계약금 지급한 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1세대 주택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 아홉 번째로 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이 그림을 보시면 2018년 11월에 A주택을 취득했고요. 2019년 8월에 또 B 오피스텔을 취득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주거용이었고요. 21년 12월 17일에 개정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이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요. 2021년 6월에 이 주거로 사용하던 B주택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4월에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에 21년 6월에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A주택 현재 1주택자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 A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에는 21년 6월 이전까지는 이성실 씨는 A주택과 오피스텔 B주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까지는 이 주택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1주택이 된 시점은 B 오피스텔이 용도 변경된 시점 21년 6월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 4월에 A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여기 해석 사례 1번부터 2번, 3번도 이제 쭉 살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중요한 부분은 1주택 외에 모든 주택을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날부터 이 기산을 한다는 것. 이 마지막 10번째, 한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의 양도 기한은 2014년에 A주택을 취득하였고요. 2017년에 B주택조합에 가입 계약을 했습니다. 2018년 3월에 B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이 났고요. 20년 6월에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됐고 21년 6월에 B주택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다는 얘기죠. 2024년 5월에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이분은 3년 안에만 팔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은 이 사업계획 승인이 된 때입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이 됐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냐 아니냐에 따라서 허용기간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이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 이전이었기 때문에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해석 사례도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지역주택조합원의 조합원의 지위 이 부분은 사업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밑에는 이제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권리 같은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제 3년을 적용한다는 것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해석 사례 이제 3번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하니 그때마다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